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요, 제가 촌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들지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조이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조이대 특검법을 만들고.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 특검법에요, 파견 검사를 20명, 수사기간은 120일. 이건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니 처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특검법이 말이죠, 조이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청래도 이 참 문제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이런 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법원조직법 제4조에는요,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30명으로 늘리자, 확대하자, 이걸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14명을 100명으로 확대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사회국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법, 이거 누가 발의했느냐? 정진욱 의원이 발의했네요.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이 광주 동구 남구 갑의 의원이죠. 이 정진욱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공동 발의에 33명이 찬성을 했네요. 이 헌법재판소법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불리하게 판결이 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허용하자, 이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심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입법의 구태타 아닙니까? 이게 의회 독재고 사법부를 탄압하는 겁니다.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참 한심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통과시켰잖아요. 행위라는 두 글자를 삭제시켰다고요. 이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은 김용민 의원이 아니라 이 신정은 의원이 발의했어요. 신정은 의원이. 자,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불복성 법안이다, 이 말이야. 특검법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다면 법원 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참 통보에도 조이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거는 없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사법부 협박에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죄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까지 지금 이것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이거 제가 방송해드렸죠.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어제 밝혔죠. 어제 오후에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반박했지요.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이 이후 법원은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이 5월 15일로 예정됐던 것이잖아요.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에다가 이중교사 2심 재판도 모두 6월 3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일부 판사는요 26일 전국 법관회의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을 문제라며 비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법카르텔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전국의 법관 대표회의가 130명인데 5분의 1, 26명이 동의하면 법관회의를 여는데요. 파기환송심이 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이걸 가지고 비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심한 법관들입니다. 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아니야 이게? 국제법연구회 사법카르텔 이러면 안 되지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껏 재판을 해서 법관이 왕 아닙니까? 에? 아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이것을 법관회의를 연다고?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안에 마치도록 강행 규정입니다. 법관들이 이 내용 알고 있나요? 공직선거법? 에? 그런데 1심, 2심을 2년 6개월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했던 침묵했던 법관들이 말이죠. 이제 와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서고 있어요? 이따오 이런 법관들 말이야.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을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관들 이런 법관들이야말로 처벌해야 됩니다. 법관 징계해야 돼요. 법관 징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임기가 6년 아닙니까?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도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서 대통령 권력에 지금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사법부까지 탄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의회 독재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 사법부까지 자기들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입법 폭주고 사법 탄압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면 상권 분립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온지 아십니까? 종북 좌파 세력들은요 슬라미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슬라미 스트래티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해가지고 정권을 탈환해서 일당 지배체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월 3일 날 걱정되는 것이 또 부정선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SK가 지금 해킹을 당했는데 중국으로부터 해킹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 해킹해가지고요 2번 찍은 사람을 1번 찍은 걸로 말이지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자들은 이게 마지막이다. 여러분 2014 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야금야금해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어요. 사전선거제도. 사전선거에서 국외 부주자 투표. 지금 국외 부주자 투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나갔잖아요. 해외로. 선거 많이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국외 부재자들이 200km, 300km, 500km를 달려가서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는데 그걸 부정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붕괴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집니다.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선거도 지향해야 돼요. 사전선거 하면 안 됩니다. 당일날 힘들어도 당일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말이지요. 윤정부 이후에 31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삭감하고요. 완전히 국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런 데서 이재명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붕괴됩니다. 정말 한심한 국가가 돼버릴 겁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